안녕하십니까. 쉬운짜배기 아쿠아포닉스를 전달하는 아쿠아포닉스 길라잡이 피쉬히어로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쿠아포닉스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 검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에서 수질은 물고기의 생존, 식물의 생장, 그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토경에서는 저희가 보통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소규모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기업농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를 토양 분석실에 보내서 그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있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조치한 다음에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물의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쿠아포닉스 농부는 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농장 내에 있는 양식 파트와 재배 파트의 수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다? 수온, 용존 산소량, TDS나 EC로 볼 수 있는 전체 용해되어 있는 영양분의 농도 또는 질산염의 농도, 그 둘은 대부분 다소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질산염 이외에 미세 원소, 미량 원소들의 농도, 유속, 기타 pH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매일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필수적인 것들을 매일 확인하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보름에 한 번씩,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게 되죠. 여러 가지 수질 관련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면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수온과 용존산소 pH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온이 중요한 이유는 식물이건 물고기이건 수온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바로 폐사나 성장 지체 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수온이 너무 낮다면 제대로 성장하지 않게 되고요. 통상 아주 낮다라 하면 5도씨 미만을 의미합니다. 너무 높으면, 너무 높다는 것은 25도씨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식물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여서 이를테면 송어를 기준으로 수온이 17, 8도가 넘어가게 되면 물고기는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어의 경우에 24, 5도 미만이라면 물고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장이 지체되어서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온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온은 사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쿠팡이나 네이버나 알리바바 같은 데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적외선 측정기입니다. 직접 물속에 담그지 않아도 수면을 비추기만 해도 수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일반적으로 좀 더 정확한 물속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수온계를 쓰지 않나요? 물론 각각의 썸프 또는 각각의 피쉬탱크 내에는 그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온도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온도계를 여기에 넣었다 저기에 넣었다 여기에 넣었다 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 검역 방역의 측면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모든 곳에 다 온도계를 장착할 수 없다면 이런 방식의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은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자, 온도계. 그럼 온도계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도 문제가 없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 DO, 즉 용존산소량입니다. 용존산소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총량을 통상 ppm형과 같은 단위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측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제가 카스에서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실제로 사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런 용존산소량 측정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용존산소량은 냉수의 경우에는 10ppm 이상, 냉수가 아닌 비냉수성 어종의 경우에는 8pp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냉수성 어종의 경우 8ppm이 안 되거나 온수성 어종, 비냉수성 어종의 경우 6ppm이 안 되게 되면 물고기가 폐사하게 됩니다. 식물의 경우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크라키라든지 NFT, 집그로우, 미디어베드 등등의 방식을 쓸 때에는
뿌리의 상당 부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DWC, 즉 디버터컬처, 다맥 수경재배 방식을 사용한다면 물 안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식물이 제대로 호흡하지 못해서 식물의 부지가 썩는 이른바 로팅 루트 신드롬, 즉 뿌리 썩은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pH, 즉 수소이온의 농도입니다. 수소이온의 농도인 pH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API라고 불리우는 브랜드의 측정용 키트를 사용합니다. 이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H를 확인하기 위한 시약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시약을 이용해서 pH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역시 카스 제품인데 뭐 다른 제품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서 pH를 측정하게 됩니다. pH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온도나 또는 용존 산소량과 같은 맥락에서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중요한 필수적인 당장 목숨이 오고 가는 수질 지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pH 6.8에서 7.2 정도를 최적으로 봅니다. 식물은 통상의 경우 6.5 또는 그 이하를 최적으로 봅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 식물의 안타고니즘, 즉 길항작용 없이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균형 잡혀서 흡수할 수도 제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아쿠아포니스 농부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모니아와 아질산 그리고 질산의 농도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방금 확인한 저희 양식 수조의 암모니아 그리고 아질산 농도입니다. 대략 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욕심을 부려서 먹이를 조금 많이 줬더니 암모니아와 아질산의 농도가 다소 올라간 상태입니다. 권장되는 것은 최대 1ppm 미만, 일반적으로는 0.5ppm 정도가 나올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외에도 질산염의 농도도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부가적으로 조금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다른 영양소들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15,000원, 20,000원 정도의 금액이면 살 수 있는 TDS EC 측정기를 통해서 재배용수의 용존, 미네랄 양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가 좀 많고 복잡한 것 같죠? 하지만 아쿠아포니스 농부에게 있어서는 하루도 거들지 않고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수질관리 루틴이라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아쿠아포니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쿠아포니스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아무도 아쿠아포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쉬 히어로는 귀농하시는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귀농하시는 분들과 함께 아쿠아포니스 경영계획, 마케팅, 시스템 디자인, 설계, 그리고 시설 공급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립니다. 피쉬 히어로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아쿠아포니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